47부터 볼 건데 47에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47쪽 맞나요? 질문할 게 있어요 여기? 309 호호호호 또? 없어요 그거 말고? 다들 잘 배운 거야? 여기만. 여기 벌을 내려야 되겠어요. 숙제 안 한 사람들은 자꾸 안 해오네요. 응? 왜 안 할까? 어? 얘들아 308은 308, 309, 310은요? 다 오케이. 여기 딱 여기 세 개만 할게요 일단. 그리고 어이구, 뒤에도 질문이 많아요? 잠깐만 58쪽 365번? 아 62번? 아 이거는 얘기를 한 번만 해줄게요. 그래서 천천히 봐야지 너네 또 대답을 해주겠지? 40 아니지 몇 쪽이야? 52, 53에 있어요 없어요? 얘 지난 숙제였나? 여기 없어? 아까 62번 하나? 그리고 54, 55 없으면 넘어가요. 만약 질문 못한 게 있으면은 첨삭 시간에 꼭 해야 돼. 56, 57 없어? 58 85 85? 이거 안 했나? 했는데 그걸 유형 잘 모르겠어. 오케이 85번 또 빨리 말해 빨리 없어요? 넘어갑니다. 58쪽 96번 잘했니? 아닌가 보다 그지? 딱 눈치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실력업을 빨리 합시다. 오늘 집합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어쨌든 여기 잘 마무리를 지어 놓고 가야죠. 308번부터 갈게요. 308번 중심이 뭐 삐리리 나와 있고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어. 너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다 밑줄 치세요. 뭔 말이야?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거야? 배웠잖아요. 빨리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X 위에 존재한다 이 소리죠. 이해돼요? 그렇게 보여야 돼 앞으로는. 그때 알려준 것처럼 잘 봐봐. 1,1을 중심으로 하는데 얘들아 내가 지금 되게 사이즈를 작게 잡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지름이 얼마예요? 얼마 이거? 3루트 2 아닌가? 3루트 2인데 얘가 대충 4보다 크거든요. 사이즈가 꽤 크게 나와야 돼요. 우와 어떻게 그리니? 요 정도 지나야겠구나. 몰라 그냥 못 그리겠어 잘.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얘가 Y는 X랑 Y는 마X랑의 교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나와요 총? 4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찾는 원은요 중심이 하얀색 원 위에 있으면서 노란색에도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누구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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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4개일 거라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건 뭘 찾으라는 거예요? 반지름 찾으란 소리야. 그럼 너네 저들의 뭘 찾으면 돼? 좌표만 찾으면 돼요. 그럼 끝나요. 야 그럼 봐봐. 이 원방이 지금 뭐였냐면은 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18이다 였는데 얘랑 누구를 연립하라는 거야? Y는 X 연립하라고. 또는 누구도
y는 마x도 연립하라고요. 한 번씩 해가지고 나오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총 4개가 있을 거라고. 그 4개가 다 저 점들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빨리 계산만 하면 돼. 야, 이거 봐봐. x를 넣어봐, 여기다 y 자리에다가. 그럼 좌변이 2x-1의 완전제곱이 18이다 이 소리야. 2로 약분하니까 뭐 나와? x 빼기 1의 제곱이 얼마래 얘들아? 9라고 한 거죠. 그럼 x 빼기 1은 얼마라는 거예요? 풀마 3이라는 거죠. 그럼 x가 뭐예요? 4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거지. 끝! y는 x와의 교점이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4,4인 거고 얘가 지금 마이면 여기서 나오는 원의 반지름 r값은 4일 거고 여기서 나오는 반지름 r값은 2일 거라고. 알겠어요?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그 다음 얘 뭐예요? 얘 마이너스 y 대신 넣어봐. 그러면은 이번에는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x 1의 제곱이 18이 된다는 소리야. 얘는 한 번에 계산이 안 돼. 전개를 직접 해야 돼. 그럼 여기서 2x 제곱 나오고요. 2개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x랑 여기서 플러스 2x가 서로 소거돼. 안 쓸 거고 상수항 1, 1 생기는데 넘기면은 얘네가 16인 거야. 그럼 x가 뭐라고 나와? x 제곱이 8 나오죠. 그럼 x는 뭐예요? 풀마 2루트 2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2루트 2, y좌표는 음수일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2루트 2, 그냥 2루트 2란 소리야. 이렇게. 얘 반지름 얼마겠어? 그냥 2루트 2일 거고 얘도 반지름 얼마겠어요? 그냥 2루트 2겠죠? 이 모든 원들의 그리지 마 그냥 굳이. 이 모든 원들의 넓이의 합이래.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해서 더한 다음 파이만 붙이면 돼요. 알겠지? 그럼 8 2개니까 16. 16, 32에다가 얘들까지 더하면 얼마야? 36파이가 답이겠네. 알겠어? 내가 왜 굳이 원을 안 그려요? 배웠으니까 우리. 그죠? 다 이해된 거야 이거? 넘어가도 돼요? 답이 그래서 36파이다. 마지막에 파이 붙이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09번. 309번은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이거는 거의 뭐 써있지만 교육청 기출이에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야. 그래서 자이스토리에도 있고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 높은 확률로 이제 너희들이 내신 대비할 때 이 문제를 학교에서 줄 가능성이 커요. 학교에서 준 문제집에 그러니까 프린트나 교재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P고 Q고 R이고 1.5. 자, 됐고 삼각형 넓이가 16이다. 빼고는 다 표시한 것 같아요. 해도 돼요 이거 다음 거? 봅시다. 잘 봐요. 얘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힌트가 뭐냐, 나온 조건들이 뭐냐, 일단 이 직선과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 다행히도 어느 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 했지. 그리고 반지름 얼마로 줬어? 얘들아 얼마래? 2래요. 그럼 너희는 요 점의 좌표를 몇 콤마 몇으로 잡을 수 있냐면 그냥 몰라. a, 2라고 잡자. y좌표를 반지름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동시에 얘한테도 접한다고 하니까 나 지금 뭐 너희들한테 새로운 거 알려줄 거 아니거든? 그냥 우리가 맨날 하던 거 할 겁니다. 여기 r이니까 어쨌든 2겠죠 얘도.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P의 좌표를 a, 0이라고 일단 선정한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에다가 이 ROP면 요 삼각형이죠? 너무나도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과 높이를 거한 것에 반띵을 하면은 16이 된다는 건데 그럼 얘네들 곱한 게 얼마라는 거야? 32가 되라는 소리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 좌표를 너희는 A로 한번 표현해 볼래? 이만큼이 A고 걔랑 뭘 곱해야 32가 돼요? 뭐 A분의 32 그냥 쓰면 되겠지. A분의 32인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아까도 말했지만 써먹고 싶은 거냐면 얘랑
요 직선 사이의 간격이 2라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 먼저 써보자 일단. 2는 얘를 이항시켜가지고 이렇게 바꿔. 그럼 분모가 뭐야?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이죠. 분의 a, 2를 여기다 넣듯이 가주면은 ma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절대값. 하긴 했는데 저 모습마저 우리한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그쵸? 왜? 모르는 게 일단 둘이 붙어 있어. 게다가 걔네 부호도 잘 모르니까 이 절대값이 부호가 아니라 2랑의 대소를 잘 모르니까 절대값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겠어.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 그리고 다시 보는 거야 그림을. 과연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거를 발견을 못하면 그냥 못 푸는 거고요. 발견을 하면은 푸는 건데 여기서 내가 뭘 써먹을 거냐면 얘들아 요 직선에 대한 얘기 좀 할 건데요. 요 직선은 일단 얘들아 요 하얀색이랑 무슨 관계일까요? 이 수직이에요. 이건 너네 다 알잖아. 알겠어? 왜 수직이야 이거?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뭐예요? 합동이에요. 맞죠? 왜 합동이야? 얘는 공통변, 얘는 뭐야? 원밖에 한 점에서 갖다 그은 거니까 우리 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요 길이가 여기가 몇 도예요? 몇 도인지를 증명하는 거구나. 다시 할게.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뭐예요? 서로 합동인 거 다 알지? 이건 증명 안 할게요. 그리고 얘네 둘이 뭐였니? 닮음이었지. 얘네 둘도 닮음이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여기 밑에 있는 애들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뭐예요? 합동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남은 애들도 합동이란 말이야. 그 말은 그 합동인 거를 여기가 쪼개놨다는 게 90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얘 기울기 얼마야? a분의 2라고. 왜 바로 구할 수 있어? 내가 맨날 말하죠. 0,0이랑 기울기 잴 때는 그냥 얘분의 얘가 기울기라고. 알겠어? a분의 2인 거야. 근데 너네 얘는 기울기 얼마라고 알고 있어? 알고 있진 않죠. 구해야죠. 자, x값 얼마 커졌어요? 여기 0이었으니까 a 커졌죠. y값은 얼마 떨어졌니? a분의 32만큼 떨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써버리면 되거든요. 그 말은 a 분의 x 증가량 분의 마이너스 a분의 32만큼 이게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예요. 걔랑 얘 a분의 얼마? 2를 해주면 그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수직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분자는 얘들아 마이너스 얘랑 곱하면은 64가 생기고요. 요거는 얘랑 그냥 곱해가지고 분모에 a 세제곱이 붙어. 정리를 하면 걔가 얼마인 거야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날리고 계산하면 a 세제곱이 뭐라고 나오니? 64라고 나오겠죠. 이해돼 이거? 그래서 a가 얼마인 거야? 4야. 세제곱하면 뭐 64 되는 게 4밖에 없죠. 됐습니까 요거? a 값을 이렇게 찾으시면 끝난 거죠. 그럼 여기다 넣어봐. a가 이제 4야. 아유 이거 다 써야 돼? 써야지. 넘기면은 2배의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는 절대값에 4a 빼기 2가 된 거예요. 그럼 얘들아 2를 좀 미리 약분하자. 이렇게 약분해놓고 양변제곱 합시다. 알겠죠? 양변제곱하면 여기서 m제곱 더하기 1은 얘 제곱하면은 4 a가 왜 나왔어? m을 써야지 멍충아. 4 m의 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인 거죠. 1끼리 날아가고 다 넘어오면은 3m 제곱 마이너스 4m 얘가 0인 거고 m 값은 0 또는 얼마 나와요? 3분의 4 나오겠죠. 근데 m은 0인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3분의 4가 맞겠다. 걔한테 지금 몇 배 해달래요? 60배를 해달래. 그럼 80이 정답으로 나오겠네. 알겠어? 정답이 80이다. 괜찮아?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310번 해볼게요. 얘 바로 310번 해도 돼? 보자. 310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6인 정사각형 ABCD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 선분 BC 걔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P가 있대요. 한 여기쯤 있나봐요. 점 P 다 써야 되네 또. ABCD. 자, 이렇게 돼 있고, 우와, 이 원 어떻게 그려? 원부터 그릴걸. 여기서 지금 얘들아 원과 만난 두 점 QR일 때 QR 길이를 구하라네. 와, 망했다. 몰라, 그냥 해. 오, 잘 그린 것 같아요. 여기서 얘랑 얘를 이렇게 이어달래. 그때 나오는 얘네 둘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죠. 맞아요? 당연히 뭐 하면 돼요? 좌표 잡아서 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를 X축, 여기 Y축 잡어. 아니, 여길 잡으면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잡았냐면은, 원은 얘들아 어차피 원의 중심이 0,0이건 이렇게 내가 잡듯이 하면 3,3이잖아. 어차피 거리 재는 거 용도로 쓸 거거든요. 그 걔가 복잡하든 간단하든 영향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 직선은 뭐 할수록 좋아? 간단할수록 좋아. 원점 지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찾는데 지나는 점도 애매해지고 기울기 찾는 것도 좀 힘들어져.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럼 봐봐. 얘 몇 컴마 몇이야? 6, 얼마겠어? 2 아니겠어요? 이거 6,2예요? 그럼 이 빨간색 직선 기울기 얼마예요? 아이, 참 쓰기가 그러네. 기울기 얼마짜리야? 3분의 1이지 않을까요? 3분의 1? 그지? 그럼 y는 3분의 1x로 끝이야. 왜냐면 원점 지나니까. 그럼 얘를 3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요렇게 일반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걔로부터 3,3까지의 거리를 재. 요 중심. 요 간격이 나올 텐데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 3이잖아요. 일단 간격부터 찾자. 그럼 얼마야? 루트 10분의 3 들어가면 얼마죠? 모르겠어요. 얼마예요? 3 빼기 9예요? 6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알겠어? 누가? 얘가 루트 10분의 얼마라고? 6이라고. 그리고 반지름이 3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에 반이 나오죠. 요거. 걔는 뭐예요? 9에서 얘 제곱해봐. 9 빼기 10분의 얼마야? 36을 빼라는 거지. 그럼 90에서 36 빼면 얼마예요? 54예요? 10분의 54? 그럼 이거 루트 씌우면은 루트 10분의 얼마니? 그러면은 얼마야 이게? 3루트 6이요? 이렇게 되겠죠. 하는 게 뭐니? 자, 그럼 10분의 얼마 나와요? 3루트 60이야? 장난해? 60이면 뭐야? 4 곱하기 15죠. 그럼 4만 밖으로 나가면 얼마예요? 2로 나가서 분모랑 약분하면은 여기 15가 이렇게 남겠다. 얘가 우리가 찾는 거의 반이야.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6루트 15라고 쓰면은 답이 나오겠네. 알겠어요? 뭐 별거 없죠? 그냥 좌표 잡아서 하면 돼요. 309번이 아마 제일 좀 얘기할 만한 게 있었다. 그리고 362번으로 갑시다. 362번. 이거는 어떻게 풀든 상관은 크게 없어요. 근데 좀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362번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2차 함수가 있대. 위로 볼록하대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어디 갔어?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1인가 봐. 근데 얘를 얘들아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x축 방향으로 a만큼 가라 그랬고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했더니 새로운 2차 함수가 나왔대. 근데 그놈이 지금 누구랑 접했대요? y는 x 더하기 3이랑 접한 게 맞죠? 접했대요. 맞아요? 봐봐. 너네 이거 2차 함수니까 내가 방법을 두 가지를 말했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여기다 하는 거, 두 번째는 꼭지점 찾아서 그 대표점만 이동시키는 거. 그 두 가지를 알려줬었는데 둘 다 식은 어때요?
썩 좋지는 않죠.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진짜로 쓸 게 많고, 두 번째 방법도 일단 이게 깔끔하게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 꼭지점 자체가 별로야. 이쁘지가 않아. 근데 만약에 방법이 더 이상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야. 어차피 이동을 해서 얘랑 접한다고 한 거, 그럼 차라리 이 반대 방향의 평행이동을 직선한테 해주는 거야. 직선은 1차라서 간단하니까. 그럼 걔가 얘랑 뭐 하겠니? 얘랑 접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동시켜가지고 나온 그 새로운 직선이 오히려 얘랑 접한다. 2차를 그냥 가만히 두고 1차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그럼 반대로 가는 거면 x축으로 얼만큼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a만큼이겠죠? y축으로는 얼만큼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b만큼이겠지? 그래서 노란색 직선을 한번 이런 평행이동 적용해보자. 괜찮아요? 할 수 있죠? 그때 했던 대로 해볼까요? 그럼 얘야 내가 이제 이렇게 연립하는 식으로 쓸게. y는, 자, x 대신에는 마 a만큼이면은 거꾸로 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마 b만큼 가는 건데,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그냥 바로 마 b를 써버리자. 이렇게 배웠잖아 우리, 그지? 연립해서 뭐가 되면 돼? 접하면 되니까 판별식이 너무 빨라요? 판별식이 얼마예요? 0 되면 되겠죠. 접하는 거니까 근이 한 개, 중근. 알겠어? 연립하자. 그럼 위차식을 넘깁시다. x제곱, 얘 넘어오면은 플러스 4x 맞니? 그 다음에 넘어오면 뭐예요? a 빼기 b에다가 얼마요? 마이너스 1이요? 는 0이다. 얘가 무슨 근 가져라? 중근 가져라 이 소리야. 그럼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하면 되겠죠. 근데 물어보는 게 뭐예요? 뭐 물어보니 지금? a 빼기 b죠. 맞아요? 일단 얘들아, 이거 답이 얼마냐면 5예요. 5. 판별식도 안 쓰고 답이 어떻게 나올까? 봐봐. 야, 이거 판별식이 0 된다는 건 항상 무슨 근 가질 때였어? 중근이죠. 중근을 갖는다는 건 무조건 이 식이 무슨 식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거죠. 물론 판별식 하면 무조건 누구나 푸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간단한 거에선 얘가 그냥 바로 얼마로 보여야 돼? 4로 보여야 돼요. 여기가 지금 4인데 완전 제곱식 되려면 반의 제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그냥 얼마인 거야? 그냥 바로 5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어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보구나. 뭘 잘못했니? 뭐 잘못했어요? 넘어오면서 이거 뭐 식을 잘못 썼나 보다. 아닌데? 이거 1차식에 뭐 바보 아닙니까 진짜? 이걸 아닌데? 아니 바보 아니야 진짜. 3 왜 안 쓴 거야 멍충아. 그 다음 뭐예요? 미안해 얘들아, 넘어오면 2가 되지. 플러스 2. 미안합니다. 플러스 2죠. 그래서 얘가 4가 되려면 이번에 얘가 얼마인 거야? 2가 되면 되겠지. 답이 2입니다. 알았죠? 미안해. 왜냐면 처음 방식대로 할 거였으면은 그럼 식이 더 복잡해져요. 그게 좀 별로여서 웬만하면 1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면 얘들아 1차를 움직이는 게 편하다. 식이 간단하네. 그리고 아까 뭐였지?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이 잘 안 나요. 396? 385도 아까 몇 명이 다시 해달라고 했었어가지고 385도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이거 아예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 지금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누구를 제대로 안 줬냐면은 A는 제대로 줘놓고 B, C가 그냥 움직인대요. 알겠죠? 움직인대. 정해진 게 아니야. 그런 상태인데 A, B, C의 둘레가 가장 작아졌으면 좋겠대. 그럼 그때 했던 게 뭐냐면 C가 움직이는 선에 대하여 고정된 녀석을 이동시키자는 거였어. 대칭 이동.
그럼 어디로 가 얘? 몇 컴마 몇이야 이거? 4,2로 가겠죠? y는 x 대칭은 x랑 y 뭐 하는 거였어? 자리 바꾸는 거였으니까. 그 다음 이번엔 뭐예요? 어이구야, 얘가 y축 이동하니까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4겠네. 돼요? 그럼 얘네 바로 그냥 뭐 해버리면, 한 번에 이어버리면 그게 제일 뭐 한 거다? 짧은 거다. 왜? 이유가 뭔데? 이유를 알아야죠. 잘 봐봐. 만약에 이게 이동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현 하얀색 그림에선 얘들아, 얘랑 얘가 뭐 해요? 같은 길이지. 그리고 얘랑 얘도 뭐 해요? 같은 길인 거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둘레라는 게 얘네 흰색들 더하라는 건데, 이동을 시켜 놓으니까 뭘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은 너랑 너의 합의 최소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요렇게 해석되는 거 이해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B가 움직이고 C가 움직이면서 계속 변할 거라고. 만약에 B가 여기고 C가 여기 있으면 그때는 요거랑 요거의 합인 거야. 근데 이거에 제일 뭐한 거 찾으래? 짧은 걸 찾으래잖아.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얘 고정돼 있고 얘 고정돼 있는데 중간에 흐물떡 움직이는 애들이 있대요. 맞아? 그럼 걔네들에 의해 계속 길이가 바뀔 텐데, 제일 짧게 가려면 어딘가를 이런 식으로 거쳤다가 오는 것보다는 뭐가 제일 짧아요? 한 번에 가는 게 제일 짧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최소가 된 순간에 실제 삼각형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건 얘들아, 요 점이랑 요 점이 BC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제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처음 그림이랑은 당연히 좀 다르게 나와요.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최소값 찾는 거에만 신경을 쓰면 돼. 알겠어? 얘네 둘 사이 거리 재보자. x 차이 얼마예요? 6인가요? y 차이 얼마예요? 2인가? 그거에 루트만 씌우면 일단 최소값 루트 40, 2루트 10. 근데 문제는 그때 뭐도 구해달래? BC의 좌표도 구해달래요. 그럼 걔 어떻게 찾냐? 얘가 누구냐는 거야. 얘 누구고 너도 누구야? 를 너희가 찾으려면 얘를 알면 돼요. 빨간색 직선. 그럼 빨간색 직선은 어떻게 구해? 기울기랑 지나는 점 알면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점을 두 개나 알고 있으니까. 자, x 증가량 얼마야? 6 커지죠. y 증가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럼 기울기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식 만들어 볼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쓰고 4 넣었을 때 2 나오게 만들 별로다. 4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럼 2가 되려면 3분의 10 들어가면 되겠네. 그냥 뭐 계산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양변에 3 곱해서 넘길게요. 그럼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0은 제로. 이렇게 식이 나온 거야. 내가 왜 하고 있지 근데? 미안해. 그러면 거리 재는 것도 아닌데 y절편이 누구예요? 0, 얼마야? 3분의 10일 거 아니야. 얘가 누구겠니? 그러면 얘가 b예요. 최소일 때의 b 값. 알겠어요? 그 다음 얘랑 또 뭘 연립해야 돼? c 찾고 싶으면은 y는 x 연립하면 돼요. 그래서 얘한테 는 x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넘기면 3분의 몇 x가? 4x가 3분의 10인 거니까 여기서 x 값이 얼마라고 나와? 2분의 5가 나오겠지. 그럼 c는 얼마라는 거야? 2분의 5란 소리야. 이렇게 찾았던 거예요. 그때. 알겠어? 됐죠? 하라는 게 뭐야? 다 곱하래? 그 곱하면 뭐야?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오니? 6분의 얼마? 50이에요? 쟤랑 곱하면 3분의 50 루트 10 되겠다. 알겠지? 이게 답이에요. 3분의 50 루트 10. 그리고 396 이었죠? 396. 아이고야. 그림을 또 그려야 되네.
이렇게 돼 있고 좌표를 다 써야죠.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얘가 F고 얘가 G고. 봅시다. 이제 너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사람마다 이건 달라요. 사람마다 파악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일단 이 모습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평행이동만 가지고는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대칭이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과연 대칭이동을 뭘 해야 되냐 이걸 생각을 해야죠. 자, 생각해봐요. 만약 이거를 X축 대칭 아니 Y축 대칭했다 생각해봐. 그럼 이 모습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거를 Y는 X 대칭시켜봐. 이 모습 나와요? 안 나오죠. 얘를 X축 대칭시켜봐. 나와요? 나온다. 이걸 먼저 하라고. 별거 없어요. 그래서 난 뭐 할 거냐면 내가 그때 말했지. 항상 순서를 뭐부터 생각하자? 대칭이동을 먼저 하자 했잖아요. 첫 번째로 내가 뭐였지? X축 대칭을 먼저 시킬 거야. 두 번째 이동은 뭘까요? 그럼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 걔를 그냥 땡기기만 하면 돼. X축 방향 얼만큼? 왜 이렇게 머리 안 좋아? 마이너스 3만큼. 조사한 대로 해보자. 자, 그럼 F 얘한테 X축 대칭 먼저 적용해봐. 그럼 X, 뭐 하면 돼? 마와인 거 괜찮니? 그럼 이거 한 번 한 거예요. 1번 케이스를 받은 거야. 2번 케이스도 해주자. 너네 그때 말했잖아요. 이거의 이동은 어떻게 하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해. X 대신 누구? X 플러스 3 대입 아니었니? 그 규칙에다 맞게만 해주면 돼요. 누구 대신에 얘 대신에 뭐 하라고요? X 더하기 3 그냥 넣으라고. 그럼 뭐가 나와요? 이렇게 되겠네. 알겠어? 그게 누구래? GX래요. 그거랑 똑같은 게 몇 번이야? 3번. 뭐 진짜 별거 없죠.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 얘들아. 너무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야. 평행이동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럼 무조건 대칭이동을 가져가는구나. 우리가 배운 대칭 중에 뭘 하면 나올까? 이건 X축이네. 그 다음 해봐야 될 건 뭘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알겠죠? 그럼 이제 숙제 오답은 다 된 것 같고, 그렇지? 이제 집합으로 갑시다. 아이고야. 그래서 오늘 새로운 또 집합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집합에서 이제 집합을 할 건데 얘들아 좀 많죠? 오늘 반 정도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꼭 가져와야 돼요. 이거 일단 개념 프린트만 봐도 그렇고 너네가 교재를 펴도 그렇고 뭐 교재는 이제 66쪽부터 할 건데요. 이제 굉장히 뭐가 많아졌냐면 글이 많아졌죠. 맞아요? 숫자가 사라졌고 글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거랑은 거의 아예 다른 얘기를 할 거야. 관련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 배우고도 여기는 할 수 있어요. 알겠지? 되게 수학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네가 이제 다음 단원이 함수잖아요. 함수를 하려면 집합을 배워야 돼. 알겠죠? 그래서 배우는 거니까 좀 방학에는 그렇게 깊게 할 필요는 없어. 당연히 얘도 내신 문제로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방학에 하는 수준에서는 그렇게 막 너네가 앞에 것들처럼 그러진 않을 거야. 알겠지? 일단 봅시다. 집합. 집합의 뜻과 표현 거기도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집합의 정의부터 볼게요. 집합의 정의. 약간 교양 수업 같거든요.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들어보세요. 집합은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대요. 밑줄 치세요. 명확한 기준. 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모임.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된대요.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쁜 꽃들의 모임. 돼, 안 돼, 이거? 집합으로? 수학에서는 집합으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 그지? 키 큰 사람들의 모임.
기준이 얼마가 기준이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연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인 나라라고 하면은 뭐야? 이건 정확한 기준이 있죠. 그럼 몇 개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런 식으로 정확해야 돼요. 그런 걸 우리는 집합으로 할 거다.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끄덕끄덕 하면 돼요. 밑으로 갑시다. 두 번째, 원소. 원소는 뭐냐면 집합의 구성원이래. 괄호 열고 원소로는 무엇이든 올 수 있대요. 무엇이든 밑줄. 제한이 있어 없어? 제한이 없어요. 기준만 만족하면 다 된다는 소리야. 심지어 집합마저 원소로 올 수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너희랑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집합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소인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집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시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뭐가 되는 거니?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집합도 원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제한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로는 얘들아 사람이 들어가도 되고 물건이 들어가도 되고 숫자가 들어가도 되고 알파벳이 들어가도 되고 뭐든 상관없다. 알겠지? 이제 주로 뭐가 나오겠어요? 숫자가 나오겠죠. 알겠어요? 이제 주로 다 숫자긴 한데 원래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그 집합을 쓸 때 얘들아, 집합은 웬만하면 다 대문자로 씁니다.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대문자로 쓸 거야. 그래서 거기 표기 봐봐, 표기. 원소 해놓고 표기 땡땡. 그거 뭐라 돼 있냐면은 자, A가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요렇게 쓴대요. 자, 얘가 집합이고요. 얘가 원소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가 그 밑에다 써놓으세요. 얘가 거기 쓸 수 있지. 집합. 요게 원소. 그냥 오늘은 표기법 배우고 뭔 뜻인지 배우고 뭐 그 정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네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기호입니다. 기호. 일단 저런 거를 삼지창이라고 불러요. 포세이돈 알죠? 포세이돈 쓰는 그 창 알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잘 봐봐. 이게 3개짜리인데 너네 부등식에서도 그렇지만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죠. 그럼 A 쪽에 뭐가 돼 있냐면 열려 있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열려 있는 쪽에다가 더 큰 집합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이 그냥 더 주머니 같은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물건이 A인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열려 있는 쪽이 항상 집합 자리, 닫혀 있는 쪽이 원소 자리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썼어? 아, 얘가 집합이고 얘가 뭐구나, 원소구나를 너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지해야 돼. 안 알려줄 거야. 알겠어요? 여기 누구 자리라고요? 무조건 원소 자리. 여기는 집합 자리. 알겠죠?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 이제 얘랑 비슷하게 생긴 다른 표기도 나올 거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 하겠니? 말장난을 하기 시작해요. 뒤에 나오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헷갈리게 자꾸 물어볼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말장난인데. 알겠어? 장난치는 거에 속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시험에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고 실제로 애들이 틀려서 와요. 누가 틀리는 줄 알아? 멘탈이 좀 약한 애들. 왜냐면 마음이 급해. 시험지 딱 받고 빨리 풀어야 되니까 막 급하게 풀어요. 앞장을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막 하다가 이런 거 나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실수하고 넘어가. 야,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 많아요. 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중학교 때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그럴 수도 있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 처음 보면은 아마 좀 멘붕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결국은 얘들아 멘탈 싸움이거든. 시험이라는 그거를 잘 보려면 내가 배운 걸 제대로 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긴장해서 뽐내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 분명히.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근데 멘탈이 강한 애들은 오히려 실전에 더 잘해요. 물론 몇 없어,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연습이거든, 그것도. 그러니까 고1 때 너네가 계속 저 터지다가 고2가 되면 애들이 좀 의연해져요. 조금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잘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잘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것도 어쨌든 다 경험이니까 최대한 그 뇌를 좀 단단하게 만드세요. 알겠죠? 멘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집합의 뭐래요? 표현 방법이래요. 집합의 표현 방법. 자, 집합의 표현 방법. 이게 도대체 뭐냐? 자리가 없어서 저기다 쓸게요. 1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소 나열법이래. 아, 진짜 재미없어.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너네 원소 뭔지 알지 이제? 원소. 나열 알죠? 법. 원소를 뭐 하는 거? 나열하는 방법. 알겠어? 그거야.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중괄호 안에다가 뭐 해달래요? 원소들을 다 써달래. 너희가 그래서 앞으로 중괄호를 되게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중괄호 쓰는 거 그냥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 되거든요. 빨리 써보세요. 연습 좀 해봐.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잘 못 써요. 맨날 애들 어떻게 쓰는 줄 알아? 이렇게 써 그냥. 아니, 물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표기인데 명확하게 가야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헷갈리면 투 스텝으로 나눠요. 한번 갔다가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알겠지? 쇽 갔다가 쇽 내려가면 돼요. 뭐 별거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라고. 알겠어? 자꾸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거기 뭐라 돼 있냐면은 중괄호 안에다가 뭘 쓰래요? 원소들을 일일이 직접 나열을 해달래. 중복해서 쓰면 안 된대요. 그거 중요해요. 중복해서 쓰지 않고 밑줄. 원소의 순서는 상관없고 밑줄. 규칙성이 있으면 땡땡땡을 사용하래. 봐봐. 이런 거야. 너네 만약에 한 자리 자연수에 해당하는 짝수들을 써달래. 집합으로. 그럼 뭐 쓰면 돼요? 누구 있어요? 2, 4, 6, 8 이렇게 있겠죠. 10은 포함되면 안 되지. 맞아?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근데 만약에 1000 이하의 짝수를 다 써달래. 다 쓸 수 있어?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2, 4, 6 규칙이 좀 보이게 3개는 최소한 적어줘야 돼. 그렇게 해놓고 점점점 어디까지? 1000까지. 그러면은 조금 찝찝하니까 998 써주고 1000 써주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써주면 이게 원소나열법으로 짝수들을 써준 거야. 알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려워요? 아니지. 재미없죠. 그냥 오늘 이런 거 하는 거야. 알겠어? 앞에서 막 도형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저런 거 하다가 갑자기 이런 게 나오니까 지루해. 재미가 없어. 문제도 실제로 막 어렵진 않아요. 쉽다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게 나오기도 해요. 어렵게 꼬면은 어렵긴 한데 뭐 RPM에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 좀 할게요. 규칙을 보여줄 거면 순서대로 써야 규칙이 잡히겠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점점점 처리하실 거면은 규칙을 좀 잘 보일 수 있게 순서대로 적어주시고 이거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합의 구성원. 그래서 그들은 다 컴마 표시로 구분 지어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아 원소가 2, 4, 6, 8이구나. 그럼 2라는 원소는 이 집합을 우리가 대문자 A라고 해보자. 2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 뭐가 된 거야? 원소가 된 거니까 뭐 연습하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동원 알겠지? 이거 뭐 안 적어도 돼요. 좀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원소 나열법. 두 번째로 갑시다. 조건 제시법. 자, 이 말 너네 이해 못하니? 조건이란 말도 알고 제시라는 말도 알잖아요. 조건 제시법이래. 말 그대로 조건을 보여주란 소리야. 알겠지? 자, 그럼 봐봐요. 방금 했던 거를 한번 조건 제시법으로 써볼게. 일단 이건 알아야 돼. 집합을 쓸 땐 얘들아 반드시 뭐로 써줘야 돼요? 중괄호를 써야 돼요. 알겠죠? 계속 그건 유지해야 돼요. 중괄호 쓰시고 조건 제시법은 조금 특이하게 잘 봐야 돼. 이렇게 바가 나옵니다. 바. 이 바라고 읽어요. 알겠죠? 바라고 읽고 이 바의 왼쪽은요 항상 원소의 자리고요. 오른쪽은 설명하는 자리야. 다시 봐봐. 그럼 여기다 너네가 뭘 써야 되냐면 잘 봐. X를 써. 나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뭐라고 쓸래? 오른쪽에 설명을. X는 1000 이하의 짝수. 그냥 이렇게 쓰면 뭐야? 설명 끝난 거야. 짝수인 자연수. 그래서 괄호 닫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완전히 똑같죠. 이해돼요? 얘들아, 원소날법에 얘 하나 써놓고요. 조건제시법에 얘 하나 써놓자. 지금 내가 왜 저거 쓰라고 했냐면 너네가 이거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 조건제시법은 얘들아, 너네 이거를 내가 한 것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얘 표현을 이렇게만 해야 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도 돼요. 뭐야? 이게 뭐야? 이번에는 원소를 누구로 쓰래? EX가 원소라는 거야. 모양을 잘 봐야 돼. EX가 원소인데 X에 대한 설명이 멍충이냐? 이렇게 써야죠. 1부터 얼마까지? 500까지 가능한 무슨 수? 자연수라 했죠. 그럼 여기 얼마부터 넣을 수 있다는 거야? 1이지. 1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 2가 나와요. 그 다음 2 넣어봐. 얼마 나와? 4 나오죠. 그 다음 3 넣어봐. 얼마 나와? 6 나오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문제마다 다르게 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야? 살짝 헷갈린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항상 이게 원소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설명 나온 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아니잖아. 그냥 나온 대로 넣으면 나오잖아요. 다 쫙. 걔네가 다 원소가 되는 거야. 근데 대신 무조건 다 써야 돼요. 내가 1부터 500까지 숫자 중에서 몇 개만 골라 써야지? 이러면 안 되고 다 써야 돼. 무조건.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으로 500까지 넣으면 얼마 나와? 1000 나오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밑에다가 얘도 같이 좀 써놔. 이게 똑같은 표현이다. 이것만 있겠니? 이거 말고도 엄청 많겠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표기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니까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충분히 말장난하기 좋다.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잘 알아두면 된다. 자, 그럼 한번 또 장난질을 해볼게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자리가 없어서 그냥 지우는 거니까. 자, 만약에 너네가 그냥 한번 지금 대답을 해봐. 이렇게 해주고 집합 C는 이렇게 했다 쳐보자.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라는 집합은 1, 2, 3, B라는 집합은 10, 20, 30, C라는 집합은 X랑 Y 더한 거래. 걔가 원소래. 근데 X의 설명이 뭐래요? 누구에서 왔대요? A에서 왔대요. Y의 설명이 뭐래요? B에서 왔대요. 뭐야 이거? 이걸 한번 원소 나열법을 써볼게. 자, X한테 우리 누구 쓸 수 있다는 거니? 1, 2, 3인 거야. 왜? 얘의 출신이 이거래잖아. 얘는요 10, 20, 30이지. 그럼 얘를 10으로 고정시켰을 때 얘 1, 2, 3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얼마 나와? 11, 12, 13이 나온다는 소리야. 아, 원소에 11, 12, 13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얘를 이제 20으로 늘려보자. 그럼 20에다가 얘 또 1, 2, 3 해봐. 얼마 가능해요? 21, 22, 23도 가능하다는 소리야. 얘 30이라고 해봐. 얘 얼마 가능해? 1, 2, 3 또 가능하죠. 31부터 얼마까지 해요? 33까지 하면은 겹치는 원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여기 9개가 다 원소가 된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방금 했던 과정이 어려워요? 아니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뭐만 하면 된다? 대입만 하면 돼. 이제 뭐도 나와 여기? 곱셈, 뺄셈, 나눗셈. 아니면 뭐 y한테 갑자기 2배, 10배. 문제마다 다를 거라고. 그냥 나온 대로 하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신 내가 아까 말했지. 겹치는 거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왜? 중복해서 쓰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잖아요. 알겠죠? 그것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 3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3번으로 갑시다. 3번.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이라 돼 있어요. 벤다이어그램. 뭐 거기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그림입니다. 그림. 자, 벤다이어그램은 얘들아, 너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야 돼. 어려운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쓰여요. 자, 사람은 눈으로 볼 때 제일 이해를 잘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도형 풀 때도 계속 뭐 하라고 맨날 너희들한테 말하니? 그려라. 그릴 수 있으면 제발 그려라. 도형뿐만 아니라 함수도. 그릴 수 있으면 무조건 그려야 돼요. 알겠어요? 집합도 판단이 잘 안 돼? 그럼 무조건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만약에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 안에 U라는 집합이다 할게요. 그 U라는 집합 안에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 이렇게 그림으로 표기를 하자는 거야. 뭐 아시아면 얘가 뭐야? 대한민국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도 표시할 거다. 뭐 더 할 건 없어요. 거기다 표시는. 그래서 그림으로도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알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마저 할게. 졸린 사람 좀 잠 좀 깨요.
뭐 해야 돼? 계속 가야죠.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자, 집합의 분류인데 뭐 너무 할 얘기가 없어요.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집합. 자, 봐봐. 얘네들 지금 아까 우리 썼던 건 전부 다 무슨 집합이에요? 싹 다 유한집합. 근데 집합을 실수 전체로 잡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럼 뭐야? 유한개예요? 무한개죠. 알겠어요? 무한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무한집합이라 해요. 정수, 유리수, 자연수 전부 다 뭐야? 다 무한집합인 거야. 이해되지? 별거 없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시 봐봐. 유한집합의 예시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누구 있어? 1, 2, 3, 4, 5, 6, 7, 8, 9 유한개. 2번 무한집합의 원소는 예시로는 B라는 집합이 Y바 Y는 홀수래. 야, 홀수라고 말해놓으면 뭐야? 무한개죠. 너무 많잖아요. 그죠? 3번 공집합. 이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좀 쳐놔요. 공집합. 공집합은 뭐래?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 뭐에 포함된대요? 유한집합이래. 왜? 0개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거 표기할 때 얘들아, 공집합은 앞으로 만약에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 중괄호 써? 안 써? 안 써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벌써 집합이 된 거야. 알겠어? 뭐라고요? 0 표시하고 짝대기 그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뜻이 뭐다?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 알겠죠?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공이 0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빈 공을 말할 거예요. 빈 공. 그 한자로 공이 비어있다잖아요. 공집합이 그거일 거야. 잘 기억이,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비어있는 집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5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표기라고 돼 있어요. 자, 그냥 이거 한번 봅시다. 얘에 대해서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몇 개예요? 얘면은 3개. 뭔 말인지 알겠지? 아까 너네 이거 기억나지? 아까 몇 개 나왔는지 기억나? 9개였죠. 11, 12, 13, 21, 22, 23 이거 기억나지? 그럼 얘한테 해주면 몇 개야? 9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워? 아니지. 겁나 쉽지. 그냥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으로 갑시다. 중요합니다. 별표 좀 막 쳐놓으세요. 부분집합. 6번 부분집합. 오늘은 다음 페이지까지는 해야 되겠구나. 연산 전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보면은 6번째 부분집합. 자, 그거 봐봐. 집합 A와 B에 대해서 자,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어디에 포함될 때 A에 포함이 된대요. 다시 뭐라고요? B에 있는 모두가 A에 포함된대. 그러면 B를 A에 뭐라고 부른대요? 부분집합이다 라고 부르겠대. 다시 뭐라고? B가 누구에? A에 포함이 되면 그걸 뭐라 부른다? 부분집합이라고 부른대요. 아까 말했죠. 아시아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집합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란 집합도 있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아시아에 뭐 돼 있는 상태? 포함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걸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별거 없죠? 자, 그래서 표기법 봐봐. 표기. 자, 표기 땡땡. 거기 나온 게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요. 똑같아. 삼지창이랑 아까 비교를 해보면 삼지창은 뭐 했냐면 열려있는 쪽이 일단 뭐였어요? 집합 쪽이었죠. 집합. 닫혀있는 쪽은 원소였단 말이야. 근데 저 녀석은 뭐야? 뜻이 양쪽 다 뭐예요? 다 집합인 거야. 대신 누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이게? A가 더 크다는 뜻이겠지. A 쪽으로 열려있으니까. 알겠어? 닫혀있는 쪽이 포함이 되는 입장, 열려있는 쪽이 포함을 하는 입장. 표기법 알겠죠?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그 부등호 생각하면 돼. 더 큰 거 알겠지?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너네 이거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봐.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고요? B가
A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림상 이런 게 맞지 않겠니? A라는 거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B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쓸 거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러면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틀려요. 이 그림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뭐가 틀린 거냐면 부족해요. 우리 부등식 할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포함을 한다. 수학에서 포함을 한다라는 거는 뭐한 것도 포함해요. 뜻을. 같은 것도. 그래서 A랑 B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 B가 작은 거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A랑 B가 같은 거 역시 이 뜻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으니까 너희는 이걸 보고서 아 이거 아니면 이거겠구나 이 생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그림으로도 그려놓으세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알겠죠? 같이 그려놔.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뭔지는 문제마다 다르다. 모른다. 근데 너네가 만약에 참거진 문제를 풀어.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근데 막 문제에서 얘만 설명해 자꾸. 그러면은 틀리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너무 속은 거죠. 그 문제한테.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틀리는 거야 바로. 알겠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저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 다음 참고 봐봐. 참고. 집합 B가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면은 짝대기 갖다 그으래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짝대기 긋는 거. 그러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잘 봐봐 얘들아. 칠판 좀 봐봐. 그럼 벤 다이어그램상 포함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만 말하는 걸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얘만 아니면 돼요. 그 외에 모든 그림은 다 된다는 소리거든? 당연히 얘도 되겠지. 근데 걔네가 뭘 가져도 일부분을 공통 부분으로 가져도 포함되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포함되지 않는데 해가지고 너네가 아예 저거를 떨어뜨려 놓는 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뭐라고 그냥 생각해야 돼? 얘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가 아닌 모든 케이스. 이해됐지? 오해를 하지 말라고. 알았죠? 그래서 그냥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예시를 가볼게요. 예시. 자, 그 예시를 보니까 자, 집합 A가 누구래? 1과 2와 3으로 구성된 집합이래요. 자, 이거에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래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에 포함되는 집합을 다 구하라는 거야. 얘들아 봐봐.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이해시키려고 지금 그림 그릴 거거든. 그리지 마요. A가 있어. 요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1, 2, 3 들어가 있지. 그럼 이게 부분 집합이 되려면 이렇게 어떤 B라는 게 이렇게 2만 포함해. 그럼 부분 집합 되는 거죠. 혹은 3만 포함해. 그래도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아니면 1만 포함해. 그래도 되죠. 아니면 1, 2, 아니면 2, 3, 아니면 1, 3, 아니면 1, 2, 3.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결론이 뭐예요?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너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을 다 적으면 돼요. 이해됐어? 한번 써볼래요? 그냥 노가다 하면 되잖아요. 빨리 써봐요. 연습 좀 해. 대신 집합이니까 얘들아 무조건 뭐 써야 돼? 중괄호 써야 된다.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을 한번 쫙 다 써봐. 나오는 거 싹 다. 그리고 내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말인데 내가 아마 상담하면서 얘기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수학 공부할 때 얘들아 숙제만 한다고 성적이 절대로 안 올라요. 알고 있죠?
숙제를 하면 당연히 너네가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지. 근데 숙제를 하는 건 뭔지 생각을 해보면, 숙제를 하는 건 뭐냐면, 야 너네 하고서 뭐 하냐면 채점하지. 채점하면 뭐가 되냐면 맞고 틀림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맞은 거는 내가 알아서 맞춘 거고, 물론 찍어서 맞춘 걸 수도 있어요. 맞지? 그리고 틀린 거는 몰라서 틀린 걸 거 아니야. 물론 실수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한 페이지 채점하고 났더니 맞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으면 너희는 그 중에 뭘 공부해야 돼? 당연히 틀린 걸 공부해야 되잖아. 틀린 거 공부하니? 라고 물으면은 대부분이 이제 아니라고 하죠. 말을 못하지. 왜냐면 이제 너네가 어떻게 하냐면, 그날 이제 채점을 해. 질문을 했겠지, 학원에서. 질문하고 집에 가면 뭐해요? 일단 다음 숙제 받았으니까 다음 숙제 먼저 하죠. 얘 잠깐 제쳐두고 일단 그거 하잖아. 그러다가 학원 오잖아. 그럼 또 다음 숙제 받으면 뭐해요? 얘 제쳐두고 또 걔 하죠. 실제로 공부해야 될 건 계속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계속 그냥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만 알아가는 중인 거야. 그러고 끝이 나면은 과연 수학 실력이 늘었을까? 절대로 늘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과목이든 그래요. 수학뿐만 아니라. 그지 않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뭘 해야 되냐면, 하기 싫겠지. 공부하기 싫겠지. 근데 어차피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면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과가. 그러려면 하루라도 나를 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틀린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다 풀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모르는 거, 틀린 거 질문해가지고 진짜 내가 좀 얻어간 게 한 20문제 된다 쳐봐. 그럼 한 5시간 정도 걸릴걸? 너무 많나?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한 30문제라고만 쳐도 5시간이면 몇 분이야? 몇 분이에요? 300분이죠. 그럼 한 문제당 10분만 잡아도, 왜냐면 너네가 모르는 문제일 거니까 한 문제당 10분만 잡아도 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를 해야 이제 공부한 게 유의미하게 머리에 들어가는 건데, 자꾸 그냥 채점하고 넘어가고 채점하고 넘어가고, 그럼 내가 그냥 뭘 알고 모르는지만 보고 넘어가는 거야. 모르는 걸 공부해야죠. 알겠어요? 그러려고 지금 와서 고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들아, 꼭 집에서 하루 나를 잡아서 하든 매일매일 하든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틀린 거, 모르는 거, 질문한 거, 맞췄는데 애매했던 거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채점할 때 좀 제대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채점을 좀 제대로 하세요. 맞추더라도 본인이 알잖아. 이거 내 때려 맞춘 건지 진짜 알고 맞춘 건지는 너희들이 알잖아. 그러면 이거 누굴 위한 공부하는 거야? 본인을 위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다가 나를 위한 멘트를 좀 써. 내가 이걸 찍어서 맞췄다고, 알아서 맞춘 거 아니니까 자만하지 말라고 써놔야죠. 그쵸? 내가 공부해야 될 재료인데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써놔. 틀렸어. 근데 실수로 틀렸어. 그럼 걔는 우선순위에선 밀리죠. 급한 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수라고 써놔요. 왜냐면 정말 틀린 걸 다 풀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실수로 틀린 건 물론 실수를 안 해야 되지만, 실수로 틀린 건 일단은 더 뒷순위잖아. 그러니까 급한 거 먼저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가 좀 잡히려면 책에 표시를 잘해야 돼. 맞은 거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뭐가 내가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그게 책에 표시가 되는데 다시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이게 정규 수업 특강 전부 다. 그래야 여기 나와서 지금 이렇게 막 아침은 아니지만 일찍 나와서 하는 게 유의미한 거야. 그게 아니면 그냥 진짜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듣고 본인이 집에 가서 행동을 하냐 안 하냐는 너희들 선택이야. 알겠어요? 아니야, 선택하지 마. 그냥 해. 그냥 해. 알았어? 내가 말했죠? 하루에 수학 얼마나 해야 돼요? 한 5시간 하라고. 수학 쉬워, 어려워? 너희들이 느끼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니? 나도 어려운데. 응?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해야 피드백이 오죠.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어떻게 뭐가 와. 알았지? 그러니까 아까도 다른 애들 수업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했어요. 다 적었니? 해볼게요. 이거 아까 하려고 했던 거.
이렇게 더러워? 봅시다. 일단은 야 이거의 부분집합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원소가 하나짜리인 걸 다 써보자. 1만 들어간 거. 또 누구도 있어요. 너희들 보고 이쁘게 쓰라 해놓고 1만 들어간 것도 있고 2만 들어간 것도 있고 3 혼자 들어간 것도 있고 그 다음 2개짜리 한번 써볼까요? 1과 2가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과 3 들어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2랑 3 들어간 거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 나와요? 1, 2, 3이 다 들어간 거 나오겠죠. 야 근데 생각해봐. 이게 과연 끝일까? 몇 개 나왔어 지금? 몇 개야 이거? 7개잖아 7개. 과연 7개가 끝일까요?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공집합. 자 공집합은요 그래서 너네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알겠죠? 마치 뭐처럼 생각하면 되냐면 너네 약수 중에 모든 수의 약수 누구 있어? 1 있죠? 그런 존재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그것처럼 1도 1의 약수가 유일하게 누구 있니? 1이 있죠. 그것처럼 공집합의 부분집합도 유일하게 누가 있는 거야? 자기 자신 공집합이 있는 거야. 알겠죠? 까먹지 마세요 이거. 그래서 요거까지 추가해서 총 몇 개? 총 8개다. 알겠죠? 8개.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7번으로 갑시다. 부분집합의 성질 1번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래. 당연한 거죠. 2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한 거다. 3번 이게 뭔 말이야? A가 B에 포함이 되면서 B가 C에 포함이 돼버리면 당연히 누구는 A는 누구에? C에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론이 이거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알겠죠?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나오는 게 진부분집합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진부분집합을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 그걸 그냥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누구 제외하라는 거야? 이 8개 중에 얘 제외하라는 소리야. 그럼 몇 개예요? 7개가 되겠죠. 그냥 그거 말하는 건데 굳이 이런 걸 왜 배웠나 나도 싶어. 근데 배우니까 그냥 그렇구나. 알겠죠? 나오면은 진부분집합은 누구 제외? 자기 자신 제외한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자고. 정말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말을 해줄게요. 진짜 부분집합. 알겠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제외한 진짜로 포함되는 애들. 알겠지? 그렇게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즉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거긴 하면서 둘이 뭐한 거? 다르면. 이거 동시에 만족하면 진부분집합이라 말을 하겠지. 그거 뜻인데 모르겠다 이거는. 그렇게 막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듣기만 하면 되고요. 9번 서로 같은 집합. 언제 서로 같을까 얘들아? 그냥 원소가 다 같으면 되겠지. 근데 그거를 수학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이거, 이거, 이거이다. 서로가 서로를 뭐하면? 포함하면 뭐 할 수밖에 없겠니? 같은 경우밖에 없잖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혼자 못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 읽으면 돼? A랑 B랑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알겠어? 그렇게 그냥 인지하라고요. 너네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10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10번. 부분집합의 개수. 자, 10번으로 갈게요.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얘들아 너네 아까 직접 세는 거 했잖아요. 그럼 만약 A라는 집합이 1, 2, 3, 4, 5였다고 해볼게. 이거의 부분집합이 과연 몇 개일까? 라고 물어보면 직접 셀 겁니까? 물론 뭐 직접 세는 게 가능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너네 경우의 수 다 배웠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부분집합을 찾을 건데 그 부분집합이란 애들은 얘네로만 뭐 하면 돼요?
구성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내가 원소별로 인터뷰를 하는 거야. 얘한테 물어봐, 가서 1한테. 너 부분집합에 들어갈래 말래? 그럼 걔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몇 가지예요? 2가지겠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도 몇 가지야? 2가지겠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3도 2가지, 4도 2가지, 5도 몇 가지야? 2가지인 거야. 그럼 모든 아이들의 대답이 다 몇 가지씩? 2가지씩 존재하니까 걔네를 다 조합해보면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어요? 2의 5제곱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알겠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2의 몇 제곱? 5제곱. 얼마? 32개만큼의 뭐가 생긴다? 부분집합이 생깁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이제. 알겠지? 별거 없죠? 그냥 그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2의 5제곱 써놔. 는 32 한 다음에 얘네다 동그라미 쳐놓고 원소의 개수라고만 해놔요.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물론 직접 찾으라고 하면 찾아야죠. 다 쓰라고 하면은. 근데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냥 개수를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특정 원소들한테 조건을 걸어. 예를 들면 거기 나온 것처럼 1은 반드시 뭐하고? 포함을 하래. 그러면서 누구는? 4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야? 그럼 잘 봐요. 다시 뭐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였고 1은 포함해달래. 근데 4는 포함하지 말래. 야,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은 인터뷰하는 거였죠. 원소별로. 그래서 걔네가 다 뭐였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2가지 대답을 내놨기 때문에 2의 5제곱으로 간 건데 1이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그냥 대답을 뭐 한 거야? 정해놓은 거야. 넌 그냥 들어가. 4는요. 들어가지 마. 그럼 얘네의 선택권이 몇 개로 줄어요? 1가지로 줄겠죠. 맞아요? 그럼 누구한테만 선택권이 부여돼요? 이 조건이 붙지 않은 2, 3, 5한테만 조건이 달리는 거야. 알겠지? 그럼 2의 몇 제곱으로 줄겠니? 3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으로는. 원래 거 5제곱에서 조건이 붙은 원소의 개수를 뭐 해버려? 빼주는 거야. 그러면은 대답을 할 수 있는 2가지의 선택권이 부여된 아이들의 개수만 남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2의 세제곱계가 나온다. 8개. 어려워 이거? 야, 겁나 쉽지.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제일 쉽지 않니? 문제도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알겠죠? 할만할 겁니다. 교재로 갑시다. 지금 반 한 거거든. 집합의 반. 다음 시간에 반 마저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가져오셔야 돼요. 자, 70 아니구나. 60 몇 쪽이야? 66쪽이었니 아까? 그렇지. 66쪽에 유형 1번 해야 돼? 너네 할 수 있지? 유형 1번? 집합인 걸 찾는 거야. 그냥 뭐만 확실하면 돼요. 기준만 명확하면 돼. 너네가 해. 유형 2번으로 가볼게요. 와, 이거 해야 돼? 해야지. 자, 39번으로 가봐. 정수 전체 집합이 Z, 유리수가 Q, 실수가 R. 다음 중 옳은 거 1번. 맞아, 틀려. 루트 4는 뭐예요, 결국? 2잖아요. 2는 유리수잖아요. 정수잖아요, 정수. 정수가 아니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번 3분의 5는 유리수잖아. Q에 포함되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틀렸어요. 3번 파이 뭐예요? 파이 무슨 수야? 무리수야, 무리수. 무리수면 실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유리수가 아닙니다. 틀렸어요. 5번 아니 4번 루트 5 플러스 1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죠. 무리수. 뒤에 소수점 무한히 반복되잖아. 무리수인 거야. 그럼 그 무리수는 실수에 포함되잖아요. 참. 4번이 답. 5번 i의 100제곱 얼마예요? i의 100제곱 i의 2제곱 아니구나. 미안해. 1이죠. 1. 알겠어요? 1이니까 뭐야. 실수에 포함되잖아. 그지? 틀렸다. 자, 어려웠어? 방금 한 거? 아니지. 그냥 요 정도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442번으로 가보자. 자, 이거 조건제시법이야. 잘 봐야 돼요. x가 x에 대한 설명이
2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 a, b는 무슨 수? 자연수. 그 말은 문제에서 말하는 원소는 반드시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는 숫자여야 돼요? 소인수가 2 또는 5겠지. 또는이 아니야. 미안해. 2랑 5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a, b가 뭐라고 제한받아 있어요? 자연수잖아요. 적어도 1일 거야. 1번 돼요 안 돼요? 얜 2의 제곱 곱하기 5잖아. 됩니다. 2번 2의 세제곱 곱하기 5죠. 됩니다. 3번 2의 제곱 5의 제곱 됩니다. 4번은 누가 포함되어 있어? 3 포함되어 있죠. 그게 안 되는 거야. 4번이 답이다. 자, 어려워요? 아니죠. 내가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다 동의하죠?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에서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 말고요. 다음 유형에서는 유한집합, 무한집합이 너무 쉬운데? 아이고. 444번 봐봐.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에 지금 뭐래요? x는 10의 양의 약수 누구 있어? 1, 2, 5, 10. 유한집합. 무한집합 찾는 거니까 일단 아니야 얘는. 니은! x바 x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몇 개 있어요? 무한개 있죠. 니은 동그라미. 디귿! 야, 이게 뭔 소리야? x제곱 풀 4는 0이다.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도 실수인 근이 있어 없어? 없지. 0. 유한계. 디귿 틀렸어. 리을! 절대값 x가 이거 배운 거다 우리. 2보다 작다. 이거 범위 뭐라고 나와요? 사이야 가장자리야? 사이 범위지. 마이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 안에 유리수 몇 개 있어? 무한계 있죠.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 리을도 동그라미. 미음! x바 x는 4보다 큰 짝수. 이씨, 너무 많잖아요. 그죠? 얘도 무한집합이죠. 그래서 몇 개야? 3개. 알겠어? 어려워? 아니잖아. 글만 잘 읽으면 돼요. 넘어갑시다. 너무 재미가 없는데? 자, 다음 유형에서는 이왕 하는 거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너무 계속 루즈하니까 49번을 한번 해봐요. 449번 너희가 해봐. 449. 자, 볼게요. 이거 봐봐. 10번에서 10번이란다. 자, 정신 차릴게요. 자, 여기서 얘네를 더한 게 14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순서상을 찾아보자. 너네가 이거 경우의 수에서 아마 했을 텐데, 경우의 수에서 얘들아 뭐 곧 하니까 설명 그때도 할 건데, 두 개 중에 웬만하면 항상 좀 복잡한 애를 먼저 선정하세요. 알겠죠? 얘한테 1 넣어봐. 얘 얼마 돼야 돼? 얼마야? 11이야? 얘가 2 돼봐. 얼마 돼야 돼? 몇이에요? 이렇게 계산 못하니? 8이에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요. 오른쪽에 있는 x는 왼쪽이구나. 왼쪽에 있는 x는요 무조건 옆에 있는 숫자를 받쳐줄 수 있죠. 이거 다 셀 필요가 있나? 우리 뭐만 필요해? 개수잖아요. 점점점 처리하시고요. 너네 y한테 얼마까지 넣을 수 있니? 4일 거 아니야? 별로 차이가 없네. 그럼 여기 뭐 나오겠지? 안 중요해. 그냥 몇 개야 여기 원소? 4개야. 이게 4인 거야 그냥. 이것만 뽑으면 되잖아. 그럼 얘가 6이 되란 소리네? 그럼 K가 얼마라는 거네? 6이라는 거네? 그치? 끝! 너무 쉽다. K 6.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장난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누구로 해야 말장난이 어려워지려나. 52번으로 가봅시다. 452번. 너네가 해봐 먼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이거 까딱하면 실수합니다. 빨리 해봐요. 자, 이제 해볼게요. 봐봐. 이걸 딱 봤을 때 너희가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이 기호별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얘 뜻이 뭐였다고? 집합과 원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너희는 당연히 얘를 집합으로 봤으면 얘는 뭐로 봐야 돼? 원소로 보라는 거거든. 아까 내가 원소 나열법에서는 컴마로 구분된 애들이 하나하나가 다 뭐라 그랬어? 원소라고 한 거야. 지금 쟤는 원소가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집합마저 뭐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원소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가 지금 원소 그냥 하나 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걸 더 뜯을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럼 너희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는 이 모습이 원소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원소에 누가 있어요? 그냥 1 혼자 있는 거, 2 혼자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집합의 모양에 1, 2가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하나. 얘 있어 없어? 없다고. 이 틀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이거 무슨 말인지? 다시 뭐라고요? 이 모습 그대로 여기에 저 말이 맞으려면은 저 집합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지? 그대로 있어 없어? 없잖아. 틀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1번 틀린 거다. 2번은요. 이 모습이 A에 잡아봐. 이건 2개짜리지. 그럼 뭐랑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집합과 집합에 대한 얘기지. 그럼 얘를 너희는 뭐로 보는 거야? 집합으로 보면 돼요. 그 말은 얘에서 요 둘로 구성된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냐는 거야.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죠. 누구로? 얘네 둘만 가져오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아까 내가 부분집합 쓸 때 뭐 했니? 1, 2, 3으로 구성하는 부분집합 다 써 라고 했을 때 이거 다 썼지. 그거 중에서 1, 2가 들어가 있는 얘네 나왔지. 지금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얘도 뭐라고? 1, 2가 들어가 있으니까 걔네로 구성된 집합이 A의 부분집합으로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너무 헷갈리잖아. 기준을 잡아줄게요. 삼지창은요, 무조건 원소 그 모양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없어서 틀렸던 거야. 얘는요, 집합과 집합에 대한 얘기니까 얘를 집합으로 봐. 그럼 가장 바깥에 있는 중괄호를 없앤 모습이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참인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같은 규칙으로 계속 가보자. 얘는 집합과 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애초에 뭐야 이거? 집합부터가 아니지. 표기 자체가 틀린 거야. 그냥 제끼면 돼요. 얘는요, 원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말은 이 모습 그대로 원소에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살짝 변형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맞는 말입니까? 이러면 맞는 말이죠. 왜 맞아요? 이런 모양이 그대로 있냐고. 있잖아. 그럼 맞는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서도 얘를 이렇게 만들면 맞는 말입니까? 맞다고요. 왜? 잘 봐야 돼. 얘는 이렇게 이지창이 되는 순간
집합과 집합의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중괄호를 뜯어봐. 남는 게 뭐야?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원소에 있어 없어? 이렇게 있잖아. 그럼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항상 그렇게 헷갈리면 그렇게 해요. 나중에 너네가 내가 지금 알려준 것도 답답해 할 거야. 아,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저렇게 설명해 이럴 거예요. 알겠지? 근데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고. 이게 아까 말했던 말장난이야. 속지 마세요. 알겠죠? 아니 표기만 이해하면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틀려? 그럼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5번에서 뭐래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4개니? 이거 몇 개야 지금? 내가 3개라 했지 아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답은 2번이다. 2번만 맞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7번으로 넘어갈 건데 뭐 할까요? 56번으로 갑시다. 56번. 얘들아 56번에서 말하는 게 뭐야? 벤 다이어그램 봐봐. 누가 누구에 포함되래? B가 A에 포함되는 거 찾으래. 1번부터 갑시다. 거꾸로 돼 있네요. 1번은 틀렸어. 2번 말도 안 되죠. 그냥 일부분이 겹칠 뿐 포함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누구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2번은 탈락. 3번 야 이거 조심해야 돼. 10의 배수랑 5의 배수 하면은 10의 배수가 더 큰 거 같잖아. 누가 더 큰 집합이에요? 5의 배수가 더 큰 거죠. 5의 배수 중에 누가 더 존재해요? 항상 10의 배수들이 존재하니까. 근데 이거를 약수로 바꾸잖아? 그럼 또 얘기가 달라져. 배수인지 약수인지 잘 보셔야 돼요. 당연히 뭐야 이것도 시험에서 급하면 그냥 틀리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틀렸고요. B가 더 커요. 4번 뭐야 4의 양의 약수랑 8의 양의 약수 아까 말한 거다. 이거는 B가 더 큰 거지. 알겠어요? 5번 A는요 5 이하의 자연수래요. 1, 2, 3, 4, 5. B는요 7보다 작은 소수 누구 있어요? 2, 3, 5 존재하겠죠. 그럼 유일하게 5번만 포함되는 관계네. B가 A에. 알겠어? 5번이 답이다. 자, 어려워? 안 어렵잖아. 그치? 재미도 없니? 재미도 없겠지? 자, 계속 갈게요. 자, 그 다음은 뭐 할 거냐 하면 뭐 하지? 야, 이거 재밌겠다. 460번 해봐. 460번. 띵동 460번. 뭐 잠깐만 벌써 6시야? 우리 안 쉬었니? 아까 쉬었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거 같지? 빨리 합시다.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자, 봐봐요. A가 B에 포함되래요. 야, 그럼 얘네 둘 모두 여기에 포함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항상 헷갈리면은 제시가 된 걸 가지고 생각해봐. 딴 건 모르겠고 2는 반드시 여기 중에 있어야 돼. 얘는 아닐 거 아니야. 둘 중에 한 놈이겠지. 얘 2라고 해봐. A가 얼마가 돼? 풀마 1이죠. 얘가 2라고 해봐요. 5겠죠.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 다 해보는 거야. 만족하는 게 있는지. 그럼 얘부터 좀 해볼게. 그럼 A가 얼마라고 이거?
5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 얼마 돼요? 26 나오죠? 맞아요? 여기다 5 넣어봐. 돼, 안 돼? 마오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틀린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다. 이러면 A가 얼마라고요? 풀마일이었지. 플러스 1로 한번 해볼래? 그럼 여기 마일 생기는데 여기 중에 마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마일 들어가면 얘 얼마 돼? 1 되지. 걔가 여기 있잖아. 알겠어? 그래서 A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너무 쉽지 이것도. 끝! 넘어가.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뭐 해야 돼? 그래요. 그렇지. 자, 이거 해야 돼? 해야지. 자. 으아, 뭐 하지? 이게 딱히 재밌는 게 없네. 자, 63번 그냥 볼게요. 63번. 자, A란 집합은 1부터 6까지인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합이 7 이하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야, 그 씨, 봐봐. 지금 그 A라는 집합이 1부터 6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번이라 했죠? 463번. 중간을 안 쓰고 그냥 할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요? 부분집합 중 모든 원소의 합이 7 이하가 되도록 하는 부분집합이 과연 몇 개니? 이렇게 물은 거야. 몇 개일까? 일단 너네가 이 생각을 해야 돼. 과연 최대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 원소에. 이를 생각을 해보면 너네 제일 작은 것들까지 그냥 계속 더해볼래? 제일 작은 걸로만 더했을 때 4까지 가면 벌써 얼마가 돼요? 7을 넘어가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소한 몇 개, 아니 최대한 몇 개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원소는 3개까지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7을 넘어가겠구나. 왜? 제일 작은 애들로 3개짜리 구성한 게 6이고요. 제일 작은 애들로 4개를 구성하는 순간 7을 넘어가네? 그 말은 어떤 걸로 4개로 만들어도 무조건 7은 넘어가겠죠. 알겠어? 그럼 기준이 잡혔잖아. 첫 번째 그럼 뭐 할 거냐면 원소가 1개짜리인 거 먼저 해봐. 두 번째는 원소가 2개짜리인 걸 해봐. 세 번째 원소가 몇 개짜리인 거? 3개짜리인 걸 해봐. 자, 봐봐. 너네 이거 못 세겠니? 너네가? 다 셀 거야. 알겠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걸 하라고. 복습할 때. 이 계산을 누가 못해요? 그냥 하는 거지. 빠짐없이만 세면 되는데. 알겠어?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걸 배워가라고요. 알겠죠? 그냥 무작정 세면 어때? 기준이 없으면 무조건 실수해요. 기준을 잡으란 소리야. 알겠지? 해봅시다. 야, 원소 1개짜리면은 누구든 7보단 작아지지. 알겠어? 6개가 나오겠죠.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세면은 6개. 원소가 2개인 거는 얘들아 여기서 요렇게 하면은 7 되잖아요. 요렇게 해도 7 되고 요렇게 해도 7 되고. 근데 가운데에 이렇게 3하고 4 사이에 있는 숫자 말고요. 4, 5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니? 안 되는 거지. 그냥 직접 셉시다. 몇 개 누구 있어요? 그냥 이렇게 셀까? 1, 2, 1, 3, 1, 4, 1, 5, 1, 6. 1은 다 되네요. 2는요? 얘는 셌으니까 2, 3, 2, 4, 2, 5. 3은요? 3 아까 어디 갔어? 요거 셌잖아. 그리고 얘도 셌잖아요. 작은 건 세지 말고요. 3, 4. 5가 들어가는 순간 이미 다 앞에 작은 것들은 해놨기 때문에 더 커지는 건 불가능. 알겠지? 이걸로 끝이야. 3개짜리는 아까 했던 누구? 1, 2, 3. 또 누구도 있어요. 1, 2, 4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엔 있어 없어? 없어요. 불가능. 알겠어? 끝이네 이걸로. 그럼 여기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개죠 여기. 여기에 2개. 총 몇 개가 돼요? 그러면 17개 나오겠네. 알겠지? 어디 갔어? 그 정답이 4번이다. 직접 세주시면 되고요. 야, 이런 거 해야 돼? 해야지. 안 할 순 없지. 67번으로 나와보세요. 467번.
자, 467번에 A라는 집합은요, x 더하기 1과 x 제곱이래.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요, 2x-1과 3x-1이래요. 자, 이때 얘네가 서로 같은 집합이 되어라. 그러도록 하는 x를 구해달래. 자, 그럼 봅시다. 이거는 알아야 돼, 얘들아. 만약에 얘랑 얘가 같다?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왜냐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아니면 크로스로 되란 소리야. 야, 얘부터 해봐. 이거 방정식 풀어보면 x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여기다 2 넣어봐. 4죠? 2 넣어보세요. 얼마 돼요? 4 되네. A 되는 거야. 답이야, 그냥. 알겠어요? 끝났네. 확인해봐야죠, 그래도.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얘네들 가지고 1차 방정식을 먼저 풀어요. 그럼 뭐 나와요? 2x가 3이다. x가 얼마야? 2분의 3이래. 2분의 3 넣으면은 성립하지 않죠. 아닌 거지. 얘 답이야. 재미없잖아, 그지? 빨리빨리 넘어가자고. 숙제할 때도 그냥 후루룩 실수만 하지 마세요.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 돼. 해야지, 그지? 471번으로 와보세요. 자, 지금 보니까 A라는 집합은 누구래요? 50 이하의 자연수 1, 2, 3 딩딩딩 가서 50까지래. 자, 이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가 5의 배수로만 이루어진 집합. 그럼 누구 있어요? 5, 10, 15 징징징 가서 50까지 얘네로만 구성해달래. 몇 개야 이게? 10개겠죠. 10개. 맞아요. 50이 5로 나타내면 5 곱하기 10이니까. 그럼 10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다 쓰란 소리야. 그럼 2에 몇 제곱하면 돼요? 10제곱하면 되겠죠. 걔네로만 구성된. 알겠어요? 근데 그 중엔 항상 누가 포함되어 있니?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5의 배수로만 존재하라고 한 거는 공집합을 포함하라는 거야? 포함하지 말라는 거야? 포함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얼마 빼야 돼요? 한 개 꼭 빼주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2의 10제곱 얼마야? 외우고 있니? 1024예요. 외워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1 빼니까 얼마야? 1023이다. 알겠어? 자, 그 다음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74번으로 갈게요. 474. 그거 보니까 얘들아, 집합 A가 1부터 N까지인데 그거의 부분집합 중 1, 2는 반드시 포함, 3은 포함하지 않도록. 야, 그럼 잘 봐봐. 원래는 선택권이 요만큼 있었을 텐데 미리 부여된 애들이 누구예요? 이미 결정된 애들이 1, 2, 3이잖아. 맞아? 포함이 되는 걸로 되든 안 되는 걸로 되든 상관없다고요. 그냥 3 빼요. 그러면 8이 됐단 소리야. 그럼 N 얼마겠어? 6이겠지 뭐. 알겠지? 너무 쉽잖아. 끝. 넘어가. 자, 477로 갑시다. 자, 집합 A는요, 뭐래요? N 이하의 자연수. 그냥 이렇게 쓸게. 1, 2, 3 징징징 N까지. 자, 이때 A라는, 아니지, X라는 집합은요, 이러면서 이렇게 되라 라고 한 거야. 뭔 뜻이야? 일단 A의 부분집합이란 뜻이에요. 근데 반드시 누굴 포함하는? 2랑 3은 반드시 포함하는. 이해돼요? 뭐예요 그냥 이게. 2의 몇 제곱이었겠어? n제곱이 원래는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2의 n제곱계가 가능하다고, x는. 근데 뭘 포함하래? 2, 3은 반드시 포함하래. 그럼 뭐 하면 돼? 여기다 빼기 2를 해주면 되겠죠. 2, 3에 대한 선택권이 사라진 거야. 걔는 그냥 무조건 포함. 그랬더니 128개가 나온대요. 128이 2의 몇 제곱이야? 7제곱이잖아. 그럼 n 얼마라는 거야? 9라는 거구나. 이게 그냥 나오지. 알겠지? 겁나 쉬워. n은 9. 넘어가도 되겠어? 그 다음에 481번으로 가봅시다. 이거 하고 끝낼게요.
A는 13579고요. B는 139겠죠. 양의 약수니까. 자, 이때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B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밑줄 치세요. 적어도 하나. 적어도는 다른 말로 뭐예요? 최소한 한 개. 알겠어요? 최소한 하나 포함해라 이 소리인데, 그러면 얘네 중에서 하나만 포함해도 되고 두 개를 포함해도 되고 세 개를 다 포함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거 다 셀 거야? 그러지 마세요. 일단 뭐 하냐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항상 적어도 나오면 거꾸로. 경우의 수에서 많이 하던 패턴이잖아요. 얘들아, A의 부분집합 그냥 몇 개 나와? 2에 5제곱이지. 맞아? 근데 여기서 139를 적어도 하나 포함해라, 최소한 하나 포함해라의 반대가 뭐예요? 139를 포함하지 말아라 이거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뭘 빼버려? 139의 선택권이 사라진 거니까 3을 빼는 거야. 얘가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의 반대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전체에서 이제 이 반대되는 걸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요. 그럼 전체가 뭔데? 2에 5제곱이잖아. 이걸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32에서 얼마 빼는 거야? 4를 빼라는 거구나. 정답이 28인 거야. 정답이 4번이다. 괜찮아 이거?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쉬었다가 좀 이따가